애덤 스미스. 이름 들으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보이지 않는 손?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대부분 그렇죠. 근데요, 그게 정말 애덤 스미스의 전부였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쩌면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애덤 스미스의 진짜 모습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애덤 스미스 하면 딱 이런 이미지가 있죠. 탐욕은 좋은 거야. 그냥 내버려둬.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마치 모든 개인이 자기 욕심만 채우면 무슨 마법처럼 사회 전체가 저절로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애덤 스미스가 진짜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과연 18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의 진짜 목소리일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만화 캐릭터 같은 이미지일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의 본캐가 뭐였냐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18세기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이에요. 좀 어수룩해 보이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걸음걸이도 어색하고 가끔 혼잣말도 해서 학생들의 뒤에서 킥킥거릴 정도였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교수님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의 진짜 직업은 도덕 철학자였어요. 이기심이 세상을 움직인다? 천만에요. 그는 오히려 도덕이 그 이기심을 컨트롤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첫 번째 책은 그 유명한 국부론이 아니었어요. 바로 도덕 감정론이었죠. 어때요? 우리가 알던 애덤 스미스랑은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않나요? 그럼 도덕 감정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원래 자기 이익을 챙기는 존재인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스미스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랄까, 내 행동을 항상 지켜보는 또 다른 나, 혹은 심판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저 관찰자가 보기에 이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도덕적인 토대 위에 그의 경제학이 세워졌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경제학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당시 18세기 유럽의 모든 왕과 신하들의 최대 고민이 뭐였겠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까, 이거였죠. 여기에 대한 스미스의 대답은요, 그야말로 판을 뒤엎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중상주의라는 생각이 대세였어요. 이게 뭐냐면 나라의 부는 곧 창고에 쌓아둔 금, 은 덩어리의 양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무조건 수출은 많이 해서 금을 벌어들이고 수입은 틀어 막아서 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혈안이었습니다. 근데 스미스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죠. 틀렸습니다. 나라의 진짜 부는 그깟 금덩이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바로 그겁니다. 라고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스미스 사상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기준을 왕의 금고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의 저녁 식탁으로 완전히 옮겨버린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스미스는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핀을 만드는 공장에서 말이죠. 스미스가 보니까 기술 없는 노동자 한 명이 철사 자르고 뾰족하게 갈고 머리 붙이고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낑낑대도 핀을 단 한 개 만들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잘게 쪼개서 각자 하나씩만 맡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분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첫째,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철사만 자르니까 완전 달인이 되겠죠? 둘째, 망치 들었다가 집게 들었다가 이렇게 도구 바꾸는 시간 낭비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맨날 똑같은 일만 하다 보면 이거 좀 더 편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기계나 도구를 발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일을 나눈 작은 팀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핀의 개수가 무려 48,000개에 달했다는 겁니다. 와, 이거 한 사람당 생산성이 말 그대로 수천 배가 폭발해버린 거죠.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핀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예전에는 비싸서 못 썼던 사람들도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미스가 발견한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공식이에요. 생산성 향상이 결국 모든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미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일 텐데요. 우리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 정육점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죠. 빵집 사장님이 자선사업가라서 빵을 굽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그러니까 탐욕을 부려도 괜찮아 하는 면죄부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실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묘사한 말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빵집 주인이 돈을 벌고 싶어서 빵값을 엄청 올리고 맛없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손님들은 바로 옆집 빵가게로 가버릴 겁니다. 결국 돈을 벌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손님들의 선택과 다른 빵집과의 경쟁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더 맛있고 더 싼 빵을 만들게끔 유도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 각자의 이기심이 시장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조율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 애덤 스미스는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이게 그의 생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것 역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국부론을 직접 읽어보면요, 스미스는 정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 3가지를 분명하게 못 박아놨어요. 첫째,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국방. 둘째, 우리들끼리 서로 해치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지키는 사법 시스템과 치안.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개인이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들, 예를 들면 도로나 다리를 놓고 모두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공공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스미스가 반대한 건 정부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싫어했던 건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상인 편만 들어주는 거였어요. 너한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줄게. 이런 식으로요. 왜냐? 그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무너뜨리는 거니까요. 스미스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250년도 더 된 옛날 사람의 생각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가졌던 오해들을 하나씩 깨부숴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탐욕을 찬양했다고요? 아니요. 그는 도덕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완전한 자유방임, 작은 정부를 원했다고요? 아니죠. 국방, 사법, 공공사업이라는 정부의 필수적인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나라의 부는 금덩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전혀요. 진짜 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정작 애덤 스미스는 평생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신 그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자연적 자유의 체계라고 불렀습니다. 자본주의랑은 어감이 상당히 다르죠?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과연 개인을 위한 재테크 비법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의 청사진일까요? 이 책은 단순히 어떻게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도덕성, 자유로운 시장과 꼭 필요한 정부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모두가 더 품위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위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